자, 오늘 1월 16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 하나 있죠. 외인 수급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외인과 기관 간의 수급 싸움이 있고 주도권이 있다. 항상 우리 시장, 외인의 ATM 기였는데, 우리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에게 주도권을 뺏겼고 이제 가격 루트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외인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상방, 그리고 변동성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라는 게 그런 일관된 추세였고,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자, 10월부터 외인들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외인이 작년 10월달부터 오늘까지 8조 7천억 샀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다 했을 때도 6조 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지금 외인들이 호구가 아닙니다. 외인들이 지금 물량을 출하했을 때 받을 주체가 없다라는 걸 외국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당연히 살 거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되게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난번 시황 때도 그 가격 환산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이 나스닥 못지않게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들 유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고, 작년 10월부터 개인들은 이게 얼마인가요? 10조입니다. 10조 매도했습니다. 10조를 매도하고 기관이 7,600원 매수. 기관은 지금 계속 순환매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매매를 하면 할수록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까. 지금 그래서 기관 증권사에 돈 맡기는 게 절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좀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 시장의 약세였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이렇게 좀 봐볼까요? 아시아 시장을 보면은 일단 유럽 시장 오픈했고요. 유럽 시장 일단 소폭 강세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유럽이 좋죠.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 상해 같은 경우 지금 1%대 마감했고, 항생 뭐 0.01% 하락, 대만 0.69%, 0.7%인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상승했죠. 니케이가 1%가 넘게 빠졌어요. 왜 그랬느냐? 오늘 17, 18일 일본의 17, 18일이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같다는 얘기죠. 일본 시간대랑 우리 시간대랑 같으니까. 그래서 금융정책회의를 하는데 수익률 제어 곡선이라고 합니다. YCC 외국에 관련돼서 추가 시행을 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YCC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약자인데, 일드가 채권입니다. 채권의 변동폭이 있을 거 아니, 그거를 컨트롤한다 라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채권의 상승과 하락 폭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상승 상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에 막는다 그러면은 6만원의 매물 호가를 엄청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0.25에서 계속 막고 있다가 너무 상방 가파른 거예요. 왜냐면 일본만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채권도 상승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일본만 언제까지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없으니까 변동폭 0.25, 상하단 0.25입니다. 근데 요즘은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상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승이라고 생각한 거죠. 상승폭이 0.25에서 0.5로 변동폭이 확대됐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0.25로 막아놓으니까 계속 채권들이 전부 다 0.25에서 상방폰이 됐다가 0.5%로 올리면은 0.4, 0.35, 0.45 이 정도로 채권 상승률이 채권 금리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0.5로 올리니까 0.5를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또 일본 입장에서는 돈을 써가지고 시장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50bp로 올린 다음에도 계속 일본에서 수십조의 자금을 들여서 지금 채권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곡시킨 건 맞지요. 지금 다 금리 인상 시기인데 본인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쳐가지고 시장을 막아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통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결정 회의에서 YCC에 대한 정책 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혹은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럼 뭐예요?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반 시장이 빠졌고, 오히려 코로나가 지금 한창인 중국 시장은 1%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 일단 오늘도 외인 기관 잘 들어왔습니다. 외인 기관도 오늘 뭐 2,000억, 2,200억 정도 코스피 들어오고, 코스닥은 뭐 12억 정도 팔았는데 큰 의미 없고, 코스피에서 외인 3,000억 들어오고 코스닥에서 520억 들어왔는데, 외인 3,000억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추세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하게 딱 말씀드렸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역회된 숄더 자리 나온 다음에 지금 돌릴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봐야 될 때다. 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이 압도적인 상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시장 종목들 다 올라했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오늘 상승 종목 코스피에서 499종목, 하락 종목 350종목입니다. 그러면은 5종목 오르고 3.5종목 정도 빠졌으니까 6종목 오르고 4종목 빠진 거예요. 10종목 갖고 있으면은 4종목 빠진 거예요. 코스닥 기준으로 볼까요? 코스닥 기준 868종목 상승에 538종목 하락이니까 역시 뭐 한 6.5종목 오르고 3.5종목 정도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종목에서 한 4종목 정도 빠지면 대충 맞는 정도의 흐름이고, 개별주들이 크게 튀어오르는 것들이 테마성으로 있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수단매 장세가 돌아오고 있다. 지난번에는 금융업이 꽤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금융업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 엔솔,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보면서 좋은 종목들 가지고 있고, 시장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꾸준히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안 돼요. 급하게 올라가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기 쉽거든요. 완만한 상승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일본의 이야기들 YCC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대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유럽 시장도 양호하고, 저는 지금 시장은 지금처럼 한 1, 2% 오르고 한 0.5에서 1% 후퇴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마음 같아서는 3%, 3%, 3%, 3% 매일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꾸준하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면 좋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야 그 박스피가 워낙 길었으니까 다 치고, 통상 시장이라는 게 상승 국면이 있고 하락 국면이 있으면은 상승 국면이 훨씬 길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을 볼게. 나스닥은 그래, 뭐 기술주고 뭐 하니까 나스닥을 제외로 하고, 다우 한번 봐볼까요? 다우 월봉을 한번 쭉 한번 뽑아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08년 리먼을 이후로 쭉 1년 반쯤 오르고 다시 조정을 들어갑니다. 한 석 달 조정 들어가고, 또 한 6개월 오르고, 빠질 땐 넉 달 빠지고, 올라갈 때는 한 4년 올라가고, 횡보하는 구간은 1년, 올라갈 때는 또 한 2년 올라가고, 이 자리에서 헤매는 구간, 이때가 2018년이니까 미중 무역 분쟁일 때네요. 이때 헤매는 구간 1년, 또 한 1년 올라가다가, 이때 코로나 때 한 두세 달 빡세게 빠졌다가 또 올라갈 때 2년 올라가고, 빠질 때 1년. 항상 상승 파동이 하락 파동보다 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이제 1월부터 약간 분위기가 이제 상방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올라갈 때는 장기간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단기간 떨어지는 게 주식의 속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도 시간이 지나면은 주가는 오른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일본 뉴스 외에는 지금 뭐 특별히 전해지는 뉴스는 없으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테마성으로
그 아랍에미레이트 뉴스가 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몇몇 종목들은 물론 안 그렇지만은 그 이번에 순방에 같이 동반했던 회사들 중에 상당수는 오늘 하락했어요. 기대감을 좀 올랐다가 오늘 뭐 MOU 체결하고 했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조금 과하게 써준 것도 있겠죠. MOU는 별 의미 없습니다. 옛날 이명박 시절에도 많이 했던 거예요. 별 의미 없거나 자원외교 해가지고 돈 날렸던 그런 것들, 그런 이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뉴스 자체는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다음 뉴스가 나올 종목들, 그리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가서 올해는 지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 흐름을 쭉 타보자. 근데 이 흐름 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개인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올해 9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실 게 이 앞에 있는 올해 1월 2일, 1월 2일, 1월 3일 날 매수한 거, 그거는 사실은 12월 말에 매도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 대주주 물량, 회피 물량이 들어온 거 외에, 그러니까 대주주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대주주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중소 개별 주주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계속 팔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열흘 넘게 팔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심리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오래 가져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지금은 좀 힘든 시장이다. 이때 잘 대응해서 원래 상승을 길게 끌고 가야지 돈을 법니다. 우리 예전에 급등했을 때 종목들 대표적으로 우리 KGCT 같은 거, 그거 당일 하루 상한가 먹고 나왔으면 얼마나 아쉬울 뻔했어요. 근데 그 변동성을 이겨내니까 120% 수익 나는 것처럼 변동성을 잘 견뎌내고 올해도 수익을 좀 잘 내보자. 꾸준히 시세에 올라가는 거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